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이 계속해서 기사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시가 직접 발췌해낸 깜짝 놀랄 임영웅님과 함께한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하나하나 전달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 팬슈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팬슈머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우선 이 기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 내몰린 OTT, 해지 맞고 총성 고객 모시기에 열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OTT,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이게 참 황당하게도 지금 이 OTT 서비스가요,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이 순서로 해지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만큼 이 OTT 서비스가 지금 심각한 건데, 이 OTT 서비스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두 군데나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빙이고요. 두 번째가 웨이브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생존 경쟁까지 내몰리게 됐을까요? 자, 대략적으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존 경쟁에 내몰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이탈 방어전에 나섰다. 특히나 최근 OTT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킬러 컨텐츠를 중심으로 고정층인 총성 이용자를 사로잡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2분기 평균 해지율은 넷플릭스가 2%, 티빙이 24%, 웨이브가 26%, 이 정도로 지금 해지율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순서가 넷플릭스가 가장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OTT 전체적으로 해지율이 지금 20% 이상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OTT 성장세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티빙, 웨이브 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라던가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라던가 다 판권을 구매해서 서비스한 OTT 사이트잖아요. 분명히 임영웅님을 통해서 대박이 났다고 했는데 정작 이들의 상태를 보니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최대 관건은 얼마나 충성 고객을 확보하느냐. OTT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선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는 메뚜기족보다는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와 같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꾸준히 시청해주는 충성 고객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시 영상을 봐주시는 이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최소 수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열정과 응원이 없었다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OTT 서비스를 하는 이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곳은 사실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주는 구독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임영웅님의 이 차트 순위를 충분히 OTT가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음에도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임영웅님의 서비스가 그 당시 때는 핫했지만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어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막강한 겁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활약을 보고 팬슈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능동적 소비자들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며 나와 가치가 맞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해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소비자가 재화의 필요성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만족도와 사적인 영역으로서 접근을 하며 기업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지 않고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이러한 것을 팬슈머라고 합니다. 놀랍죠? 쉽게 말해서 연예인, 브랜드,
적극적인 팬덤 공세를 펼치는 소비 성향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여서 소비를 해내는 이런 문화를 팬슈머라고 했는데 이제는 브랜드에게도 팬슈머가 필요하다. 이 팬슈머가 이제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바로 K-팝 시장에 새로운 큰 선이 나타났죠. 바로 50대 이상의 장년층 분들이 문화 소비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특히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음원 스트리밍 등등 나아가서는 최근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에까지 역대 유료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년층 팬분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 적극적인 문화활동 생활과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OTT 서비스. 저 OTT 서비스 다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저런 커다란 OTT 서비스를 다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런 엄청난 OTT를 확보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의 이 형태를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 역시 막강한 팬덤, 임영웅님의 영웅시대와 같은 팬덤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제 이런 라면을 만드는 식품업계, 나아가서는 코카콜라 사례까지 나옵니다. 이 코카콜라가 사실 뉴진스 파워 덕분에 오히려 이미지가 새롭게 개선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동일합니다. 임영웅님이 광고에 썼던 최근 TS 샴푸, 나아가 본죽, 청원 아이스, 얼마나 많은 청정원까지 임영웅님의 파워 덕분에 기업 브랜드와 제품 자체의 이미지가 아예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대중들과 수많은 영웅시대 팬덤분들이 직접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지금 임영웅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렇게 기업과 광고계를 뛰어넘어서 기업의 브랜드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영향력을 막강히 줬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죠. 임영웅님의 영화 I'm Hero The Final, 바로 CGV와 함께한 역대급 영화죠. 근데 이 영화 대상 2회 우승에 가시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올라온 겁니다.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I'm Hero The Final이 네티즌 어워즈 영화 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I'm Hero The Final은 최종 관객수 25만을 기록한 바 있으며 네티즌 어워즈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54분 I'm Hero The Final은 3,815득표로 영화대상 1위에 올라와 있다. 이는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I'm Hero The Final은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영웅이라는 영화와 약 1392의 격차를 벌여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영화가 이미 상영이 종료됐음에도 계속 투표를 통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런 영화대상 2관왕까지 노리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파워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스밍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최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7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음원과 뮤직비디오 도합 조회수가요 5,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발매된 임영웅님의 정규 1집 I'm Hero 타이틀곡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이제는 도합 조회수 5,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모래알갱이도 신곡 발표가 된 이후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요. 쇼 챔피언을 2관왕 달성했고 쇼 음악 중심에서도 1위를 달성시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수많은 분들의 사전 투표와 스밍을 통하여 다음 주 음악방송,
더 트롯쇼, 이번 주말에 있을 음악방송, 큰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이 워낙 정말 빛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각종 사건, 사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중심을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임영웅이란 가수를 두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은 초심이 초지일관이다. 처음의 모습과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증언 사례가 또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KBS 단독쇼, 특집쇼 때 나왔던 비하인드 이야기죠. 임영웅님의 이 비하인드에 제작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무대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스태프분들에게 출연료를 나눠주시고 무대를 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더라. 본인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이는 걸로 만족한다고 했다. 이 얘기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미담이 알려지자 임영웅의 훌륭한 인품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미담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때는 임영웅이 처음 인기가요에 출연한 날로 주로 아이돌이나 발라드 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졌던 음악 프로그램에서 임영웅을 볼 수 있다는 자체로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 인기가요 연출을 맡고 있는 정익승 PD는 인터뷰를 통해 임영웅과 관련된 미담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미담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어떤 미담을 밝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의 등장에 다시 방송국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업무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임영웅의 사전 녹화를 구경하러 왔었다. 방송국 3층 구석바닥에 앉아 몰래 임영웅을 구경하던 이 미화원 어머니들을 본 임영웅은 곧바로 제작진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놀랍죠? 당시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던 당시라 관객석은 모두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편안하게 임영웅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무대를 마친 임영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머니들께 직접 다가가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런 엄청난 미담이 또 당시에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잡기는커녕 가까이 가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은 가까이 다가가 어머님들께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 나는 멋진 이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업무를 마치고 얼마나 이 축복받는 선물을 참 받게 됐던 건지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성은 남다릅니다. 근데 이 임영웅님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같이 했었던 이 MC 벤님도 굉장한 증언을 쏟아냈죠. 바로 5시간 전에 올라온 요 영상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콘서트 댄서를 불명예서 만나다. 바로 불후의 명곡이죠. 자,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 바로 MC 벤님이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이 댄서분들을 불후의 명곡에서 마주치게 된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마주쳤는데 이 MC 벤님이 댄서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다 같이 이 영상을 막 촬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MC 벤님이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임영웅님이 자신의 대기실에 직접 먼저 찾아와 아이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줬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슈퍼스타가 직접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건네줬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이 댄서분들도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MC맨님은요, 이제는 뭐 원래도 좀 유명한 업계 사전 MC였지만 안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각종 행사와 각종 콘서트, 가요 무대 엄청난 곳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과 함께한 분들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임영웅님의 후담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감격적인 이야기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진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이 뉴스 기사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을 쏟아낸 28인의 전문가 인터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소식 어제 저녁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영상 꼭 시청해 보실 만한 가치가 무궁무진하지 않나.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참 다양한 방면에서 집계가 되고 있고 그 위상이 증명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유튜브 내에서도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한 걸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여기에서 참 황당무계한, 그야말로 황당하고도 너무 황당한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놈의 가짜뉴스 언제 없어질까요? 어그로는 끌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자, 소씨가 밑에 올려놓은 영상 위에 지금 임영웅님의 2,000원 노래 그만할까? 연말 페스티벌에서 2,000원을 얻을 사람, 조용수 선배님이 임영웅에게 노래를 그만하고 작곡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영웅이 뮤지션이 된다면 수입이 40배로 늘어난다. 방송국 연말연시 임영웅 차지 경쟁.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벌써 연말연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자, 이 베트남 가짜뉴스들, 뭐 우리나라 가짜뉴스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 베트남 가짜뉴스들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또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참 해결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는 다양한 방면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뉴스 기사들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충북 오케스트라 합창단 분들의 활동,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28인의 전문가가 바라본 임영웅님의 음악적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이 미스터 트로트의 김용필 씨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들의 블루스 작곡가에게 신곡을 받아서 또 이렇게 멋진 대활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방송가와 가요계 그 어디든 막론하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정말 다양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다양한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 아무래도 우리 탑6 트롯맨들을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제도 전달드렸고 오늘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자죠. 물론 이 팬심이 대단하신 이 영웅시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경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왜 탑6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영상하고는 다르게 자, 이런 영상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김희재 님이 아침마당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김희재 님이 아침마당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내용에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모차르트라는 이 뮤지컬 배우로서 김희재 님이 데뷔를 하죠. 그래서 사실 공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김희재님이 모차르트 공연을 이미 6월 22일 날 첫 공연을 끝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업계에서도 뭐 극찬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모차르트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김희재님이 아침마당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패널들이 해요. 트롯 가수들이 행보가 요즘 대단하다. 특히 뭐 김희재님 같은 경우는 뮤지컬 배우도 하고 있지 않냐? 그 이전에 연기도 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이 김희재님 못지않게 예능 방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드러냈고 또 장르의 다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동원 군과 장민호님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고 있고, 이찬원님 역시 탑6 멤버들 중에선 가장 많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확실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탑6 멤버들의 활약상이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희재님의 뮤지컬, 과연 임영웅님이 이 김희재님의 첫 콘서트 때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응원을 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희재님이 이번 뮤지컬도 어떻죠? 첫 뮤지컬 데뷔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트롯맨들 간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커피차를 보내기도 했고요. 특히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김희재님의 첫 콘서트에도 등장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이찬원님의 콘서트도 응원을 갔었고, 또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나의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의리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서로가 서로의 노래를 홍보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노래를 이렇게, 영탁님도 별빛 같은 나의 웅이라는 말과 함께 임영웅님의 신곡을 홍보해주기도 했었죠. 장민호님 역시 이 당시 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제목 달달한 거 봐라 라면서 이런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장민호님은 깜짝 놀라며 등장한 임영웅님에게 신곡 축하해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 요정의 역할도 장민호님이 했고요. 김희재님은 어땠느냐? 임영웅님과 함께 핑크색 옷을 입고 사랑하는 우리 영웅이 형이라고 이야기하며 언제나 따뜻하게 챙겨주고 다정한 나의 자존심 히어로, 신곡 축하해요, 대박나자 우리 형, 별빛 같은 나의 영웅이 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임영웅님과 이 김희재님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투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이소 씨가 김희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속상해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탑6 멤버들의 이 경쟁은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방송 활동을 계속하는 한 김희재님만이 아니라 위에 있었던 장민호님, 뭐 영탁님, 트롯맨들 간의 이 경쟁은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때 서로가 서로의 신곡을 모두 다 홍보해주고 응원을 해줬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김희재님도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과 후담을 방송에서 많이 쏟아냈죠. 영웅이 형이 뭐 회식을 다 쏴버렸다, 항상 맛있는 걸 사준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희재님의 첫 뮤지컬 데뷔, 과연 임영웅님이 응원을 갔을까 안 갔을까 라는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첫 뮤지컬이 공연이 끝났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한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때 왜 아무도 임영웅님을 응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제 생각이지만 아마 임영웅님이 배려해서 안 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콘서트를 찾아준 임영웅님인데 이거 멤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때 방문하고자 안 했을까요? 하지만 아마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 간에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류가 끊겼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연말 회동도 있었죠. 또 사적으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너무나 의리를 과시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혹시 모르죠. 김희재님의 이 뮤지컬 공연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임영웅님이나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탑6 멤버들이 또 응원을 갈지. 어찌됐건 이 탑6 멤버들의 의리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경쟁 상대로 보여지고 또 제가 말씀드릴 이 투표의 관계에서 임영웅님과 김희재님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가라는 건요 굉장히 삭막한 곳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관계성이 틀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함께 힘든 세월을 보냈고 그 중에서도 임영웅님이 가장 지금 최상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의 관계가 차후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들도 저는 10년, 20년 방송활동이 길어질수록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임영웅님의 위상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탑6 멤버들과 김희재님의 저런 따뜻한 의리의 증언들이 쏟아졌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미스터 트로트 김용필 본격 가수 활동이 스타트되었다. 미스터 트로트 김용필이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한다. 아니 소씨, 이 김용필 씨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가수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쭉 넘겨보니까 이 김용필 씨의 신곡, 싱글 앨범에 참여한 세션 또는 편곡가, 작곡가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작곡한 이승주 씨가 이 김용필 씨의 신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쭉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소 씨가 요즘 이렇게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목소리의 톤을 좀 더 임영웅님처럼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정도가 좋은지 지금보다 더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의견 주시는 것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 작곡가가 김용필 씨의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듯 이제 뭐 작곡가, 편곡가, 세션 연주자들, 각종 전문가들 모두가요. 사실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나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기사까지 함께 등장하죠. 자, 포브스, 너무나 유명한 잡지사죠. 근데 포브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스타는 누구인가? 굉장히 타이틀이 중요하죠. 전 세계 대중문화의 큰 축이 된 K-POP, 자랑스러운 K-POP 스타들 중에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스타는 과연 누구인지 팬들이 직접 선정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아이돌은 누구인가? 자, 1위부터 5위까지.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셀럽은 누구인가? 1위부터 5위까지. 자, 아이돌은 빼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 한국의 얼굴로 선정할 만한 셀럽은에서는 총 투표수가 43,000표가 됐는데, 자, 1등이 지금 누구죠? 박서진 님이 1등을 하고 있고, 2등에 임영웅 님이 위치했고, 3위에 김호중 씨, 4위에 황치열 씨, 5위에 전유진 양, 요렇게 지금 결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빙이었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 박서진 님이 1등을 했어요. 물론 축하드릴 일이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속상해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 활동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임영웅 님이 음악방송 또는 상을,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투표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나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현명하고 좀 똘똘한 투표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해나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1등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투표는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